안녕하세요. 여러분과 같이 논술을 풀어보는 채널 모두의 논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그 문의가 하나 들어와서 여러분과 같이 공유할 만한 내용이라서 좀 내용을 설명드릴까 합니다. 자, 일단 메일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유튜브에 남겨주신 이런 것과 관련해서 글을 첨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초안을 써서 보냈다는 얘기죠. 글쓰기 전에 짧게 작성했던 개요도 같이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선 초안과 개요를 보내주셨다고 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이 초안이라고 하는 게 어디에서 바탕으로 글을 쓰셨는지 제가 알 수 있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참고해서 어느 부분을 어떻게 반영시켰고 또 어느 부분은 개요에는 썼지만 답안지에는 없고 어떤 부분은 개요에 이렇게 썼지만 답안지에선 좀 논리적으로 어긋났다 부분들을 제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첨삭을 의뢰를 해주실 때 이런 부분들은 같이 보내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과는 이제 제가 통화를 했고요. 피드백을 드렸습니다. 자, 이 영역은 이제 여러분들이 저한테 첨삭을 보내주실 때 이렇게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다. 즉, 초안, 개요 같이 보내주시면 확실히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질문이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개인정보라서 제가 지웠습니다. 자, 공채가 뜬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연습 기간이 있는 상황인데 이분은 굉장히 여유가 있는 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그 준비 과정을 고민했을 때 한 달 정도를 준비하신다는 건 평소에도 좀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하시는 분 같습니다. 매우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만나는 분들이 막 일주일 남았다, 3일 후다 이런 경우도 많은데 논술은 잘 생각해 보세요. 2주 남았다. 그럼 그 2주 안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지 아니면 3일 후에 시험인데 그 중간에 또 면접이 하나 껴있는지 이런 상황을 대비해 본다면 그렇게 넉넉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달 정도라면 충분히 대답은 준비는 가능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논술을 시작하는 시점, 즉 취업을 대비하는 시점을 자기소개서 작성 시부터 연습을 해봐야겠네 라는 분들이 가장 이제 준비하기 좋은 기간입니다. 자, 이 정도 기간에 어떤 방식으로 논술 연습을 해야 효과적일까요? 라고 했죠. 자, 일반적인 기준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써야 되는 게 바로 기출문제입니다. 이 기출문제를 왜 풀어보냐면 기본적인 주제를 예상할 수 있어요. 물론 제가 모든 메일을 이제 공개해 드릴 수는 없지만 이 한 달 정도 기간 그리고 주제, 기출문제의 주제면 여러분들이 지원하려고 하는 데가 기본적인 주제가 너무 포괄적인지 아니면은 서술어가 비슷한지 정도의 측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논술 문제를 해야 되나요에 대한 거는 기출 문제는 반드시 풀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없다 라고 한다면 작년, 재작년, 재작년 3년 이내의 문제 중에서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는 문제는 거의 대부분 작년과 재작년 문제까지는 어떻게든 공유가 될 겁니다. 카페라든지 아니면은 그 영역에 지원했던 선배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그 소스를 먼저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먼저 풀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문제를 꼼꼼하게 잘 풀어보셨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주어를 바꿔서 써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볼까요? Y 의료원에서 2020년 1월달 본 시험인데 여기에서는 어떠어떠한 상황에서 우리 의료원의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하세요 라고 나왔는데 이 Y 의료원에서 19년도에 문제가 어떠어떠한 상황에서 의료원의 방향성에 대해서 서술해 주세요 라는 답이 이제 문제가 나왔을 때
당연히 이 부분은 변동 가변성이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그래도 유사하구나를 읽을 수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21년에 나온다면 어떤 개념이 나올까요? 당연히 비대면 혹은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의료원의 방향성을 서술하세요. 이게 가장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주어를 바꾼 예상 문제까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실 겁니다. 따라서 이 기간에, 즉 우리가 개인적인 연습을 할 수 있는 기간에 어떻게 해야 되나, 맨 처음에 기출문제를 먼저 풀어본다. 두 번째, 주어를 바꾼 예상 문제를 좀 풀어본다.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이런 방법은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괜찮은 방법이라는 걸 좀 조언을 드릴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제시문이 길게 주어집니다. 그러면 그에 관한 논술을 쓰는 방식이었다. 지금 첨부한 스마트 워크제처럼 지문 없이 쓰는 연습을 올바른 방식인데 궁금합니다. 라고 문의를 주셨는데, 당연히 자기가 보는 기관이면 자기가 어떤 기사문이 됐든 제시문이 됐든 구현을 해보시는 것도 물론 좋은 방식이고, 제시문 자체가 바뀐다면 답안지가 바뀔 수 있어요.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제시문이 있는 기관에 시험을 본다 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도 역시 제시문을 활용한 문제를 풀어보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혹시 제안하시는 방식이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문의가 왔는데, 여러분 이 부분까지도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초안이 좋고 어느 정도 연습량이 맞춰졌다라고 하면 제가 제공 드릴 테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초안하고 개요를 활용해서 보내주시면 좀 도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문제 2번. 자, 질문 두 번째겠죠. 논술을 몇 번 응시하다 보니까 퇴고할 때 용시가 좀 어수선해진다. 깔끔하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시간이 부족해서 새로 쓰기는 어렵습니다. 놔두자니 완성도가 떨어졌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자, 이게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게 답안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작성을 쭉 해주셨어요. 자, 문단이 이렇게 나눠지고, 자, 이렇게 작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자, 여기에서 딜레마가 생기죠. 첫 번째, 이것을 이렇게 고치고 이렇게 표시해가지고 부호를 써갖고 이렇게 쓰고, 여기도 이렇게 쓰고, 자, 여기도 이거 이렇게 쓰고, 자,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이 부분 이렇게 뺐어요. 자, 이런 답안지가 온 거죠. 자, 첫 번째, 고쳤을 때 좀 어수선하다. 자, 두 번째, 그냥 안 고쳤을 때, 그냥 놔두었을 때 아쉽다. 자, 이게 딜레마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거는 채점도하고 문제도 4번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조건 고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 이 문제와 답안지는 수험자의 영역이지요. 그러면 수험자가 이렇게 답안지를 작성했잖아요. 그러면 채점자도 채점의 기준이 있습니다. 보통 이 패러다임을 완전히 다 세세하게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채점자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느냐. 첫 번째, 정량평가. 글자 수는 적절한가. 두 번째, 내용평가. 어떤 내용은 있는가.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방식으로 우리도 평가 기준이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의 범위를, 자, 입시 논술까지 한번 확장해서 말씀드릴게요. 대입, 취업, 승진, 이직, 어떤 배분, 발령, 모든 논술의 영역에서도 어떤 기준도 X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서 지저분한 답안지는 감점합니다. 자, 이 영역을 찾아볼 수 없어요. 기본적으로 아주 지저분하고
아주 어수선한 이런 답안지라도 이건 어떤 영역이냐면요, 채점자가 읽는 영역입니다. 옛날에는 형광펜으로 쓰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을 형광펜으로 쓰지 마세요 라고 하는 항목이 없다면 읽는 사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지저분한 것들을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고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쉽고 완성도가 떨어지니까 당연히 고쳐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 자, 작성을 하시죠. 그러면 퇴고를 하실 거 아닙니까? 이 퇴고하는 기간에, 그 시간 안에 내가 고쳐야 될 거 있으면 무조건 고치세요. 반드시 고치셔야 됩니다. 이 퇴고의 영역에서 100점 만점으로 말씀드릴게요. 100점 만점 기준으로 진짜 왔다 갔다 하는 점수는 최소 17점에서 20점 가량이 왔다 갔다 합니다. 100점 중에서 15, 17, 22 영역이면 무조건 탈락과 그 합격 이 사이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고치세요.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이 영역은 지저분, 물론 첫인상 자체가 딱 받았을 때 와, 좀 읽기 힘들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점자의 영역입니다. 어떤 상황이라면요, 형광펜도 있었고요, H 그 흐린 연필도 있었고요, 그리고 사인펜 그 디귿과 히읗과 리을의 구분도 안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시하지 않았으면 채점자가 평가하는 겁니다. 채점자가 읽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글씨 연습 혹은 고치는 뭐 깨끗하게 만드는 연습 이런 거 안 하셔도 됩니다. 고치세요. 고치셔야 합격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2번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지만 무조건 고치셔야 됩니다. 즉 논술 몇 번 응시하다 보니 퇴고할 때에 용지가 어수선해집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당연히 지저분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만큼 꼼꼼한 분이라는 거니까 고치세요. 고치셔야 됩니다. 즉 깔끔해 보이지 않는다. 어떤 항목도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새로 쓰기는 당연히 어렵죠. 초 안 쓰고 제 안 쓰고 안 됩니다. 이건 고치셔야 되는 겁니다. 고치는데 5분 10분이면 괜찮습니다. 고치세요. 고치셔야 됩니다. 불합격에서 합격으로 옮겨집니다. 점수도 배정됩니다. 고치셔야 됩니다. 완성도가 떨어졌습니다. 당연히 안 고치면 완성도가 떨어지면 고치셔야 됩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고치셔야 됩니다. 예, 고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드시 고치셔야 됩니다. 자,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좋은 영상들 올려주시고 첨삭도 해주셔서, 좋은 영상은 아니죠. 여러분들 보시기에 유쾌한 영상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쓰기 힘들었던 걸 풀어주고, 내가 쓰기 힘든데 문제를 보내주고, 너무 어렵죠. 이거 굉장히 힘든 겁니다. 올리는 사람도 힘들고, 보는 분도 힘들고, 연습하는 거 더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영상이라고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편집도 못하고, 뭐 수업 중간중간에 찍는 거니까 수업 끝나고 찍고 그러니까 편집도 못합니다. 좋은 영상이라고 해주시니 도움이 되는 영상이라면은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자, 첨삭도 해주셔서, 자, 첨삭 드립니다. 저한테 보내주시면 첨삭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다가 진짜 어렵다, 이거 정말 쓰기 어려워요, 혹은 제가 써봤는데 맞나요 틀리나요, 아니면 제가 작년에 시험 봤는데 이거 도대체 내가 몇 점 받았나요, 어디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첨삭해드리고 어디 부분을 고치셔야 됩니다 알려드릴게요. 저와 같은 취준생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라고 하셨는데 도움이 되셨다니 정말 고맙습니다. 이 취업 준비생들은 외부에서 보기에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얼마나 바쁜지도 내가 대충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전형 자체가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중간 면접도 있고 서류 마감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 힘든 건 압니다. 따라서 저도 첨삭을 드리되
저도 수업이 많은 날은 못 드리니까 전화를 드리기도 하고 메일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 실제로 논술 전형이 있는 경우라면 적어도 3, 4회 정도는 첨삭을 받으신 다음에 시험에 응시하세요. 그게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뭐 좋은 강의, 뭐 강의력이 좋다 이런 거 아닙니다. 많이 받고 많이 고쳐받고 많이 배점해 받고 채점해 받고 문제 내 봤으니까 도와드리는 거지 여러분들보다 제가 글을 잘 써서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활용해 주시고 그 원고, 초안, 개요 보내주시면 제가 도움을 좀 드릴 테니까 여러분 올해부터는 보다 더 이제 취업이 어려워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 준비생들의 좋은 결과를 기다리면서 좀 응원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